자, 이번에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이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단독주택이라면 30호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이라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0호하고 만은요, 지금 단위 사업 규모예요. 이거 연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지으려는 주택의 수가 30호, 30세대 이상이어야 되고, 지금 조성하려는 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뭘 받으라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자,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얘는 주택단지라는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시장, 군수에게 받아야 돼요. 그럼 요거를 좀 정리해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일단의 토지니까 구청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청장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일단의 토지의 이용은 항상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라면, 인구 50만 이상인 시인 대도시라면,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라면 대지 면적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0만 이상입니까? 10만 미만입니까를 나누는 이유는 일반 도와 그 아래에 있는 시, 군에 관련된 얘기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누구에게? 시장, 군수에게 받아라. 이렇게 알면 되고요. 다만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주체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 맞힐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면적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오니까 무조건 되고 누구예요? 국장. 국장이어야 돼요. 국장. 됐어요? 네. 10만 갖고서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네.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얘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 거니까 무조건 되고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문제 나왔을 때 맞은 사람보다 틀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답답하죠. 가르치는 사람 답답하면 틀린 사람은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러한 어리석은 문제를, 주는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나와볼게요.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공사가, 무슨 공사가요? 지방공사가 평택시에서, 무슨 시에서요? 평택시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면적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도지사. 됐어요? 예. 평택시는 대도시 아니죠? 예. 지방공사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도지사. 됐나요? 예. 광역시에서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무슨 시장? 광역시장. 광역시 특별시 나오면 무조건 되고 그냥 그자한테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을 착수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5년 안에 해야 돼. 몇 년 안에?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자, 지난주에 배운 건축법은 건축 허가 받죠? 허가 받으면 몇 년 안에 공사 시작해야죠? 1년. 그렇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그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은 규모가 작으니까 1년 안에 공사 착수 시한이 1년인데 만약에 이게 토지라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년이라고 그랬어요. 2년 토지 개발 사업은 공사의 규모가 그러니까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1단의 토지를 쓰니까 뭐의 토지를 쓰니까요? 1단의 토지, 주택단지라는 1단의 토지를 쓰니까 원래는 공사 착수 시한이 몇 년이었어요? 2년이었어요. 원래는 개정되기 전에는 몇 년이었었다고요? 2년. 토지니까. 근데 요즘 주택 건설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그것만 나쁜 게 아니라 다 나쁘죠. 요즘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특히 주택 건설 공사는 되게 주택 시장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록 사업자가 뭐 법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로 뭐 건설 회사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자들이 지금 이 주택을 건설하려면 한번 생각해 봐요. 대지 주택 건설 대지도 확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자들이 주택 건설 사업 시행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요, 원칙적으로 대지의 소유권도 확보를 해야 돼요. 만약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봤자 사업계획 승인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요. 왜? 대지도 소유해야지 거기에다 주택 지어서 주택하고 그 대지를 국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회사들이 이 초반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투여해서 주택을 건설하는데 주택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가 되게 많이 생겨서 건설회사들이 자꾸만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주택을 잘 건설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면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 건설회사들 뭐가 문제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지금 이 주택 건설하기가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원래는 2년이라고 그랬죠? 예, 처음에는 그러면 3년 안에 공사 시작해. 처음에는 3년으로 해줬어요. 3년으로.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잘 안 짓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개정된 게 몇 년 안에? 5년. 그러면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 이렇게까지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원칙적으로 몇 년 안에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도 이자들이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안 해요?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사를 다 끝났어요. 공사가 다 뭐 되면? 완료되면. 주택건설 사업, 대지조성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 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돼요. 무슨 검사를요? 사용검사. 무슨 검사요? 사용검사. 자,
이거는 지금 사업주체가 이 건설된 주택을 쓰나요? 그 자들은 팔아먹을 건가요?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거 내가 사업계획에서 정한 대로 안전하게 튼튼하게 잘 건설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해주세요 라고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장, 군수죠. 구청장이 없잖아요. 근데 사용검사권자는 어차피 주택을 지으면 그 주택이 있는 곳은 하나의 시군구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사용검사권자는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에 좀 동그라미를 땅 쳐놓고 알아두시고,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님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사용검사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며칠 안에 사용검사를 해야 되냐면 15일이에요. 며칠이요? 15일 안에 사용검사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검사가 된 후에 그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자,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뭘 받으면요?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미리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쵸? 그럼 얘는 주택이라면 뭐라면요? 주택이라면 동별로 공사가 완공됐을 때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 있고, 대지라면 뭐별로? 구획별로 공사가 완성됐을 때 임시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 있어요, 없어요?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죠. 따라서 공동주택은 동별로 임시사용 승인 받으세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별로? 세대별로. 뭐별로요?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을 건설했어요. 그러면 이 주택을 자기가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팔으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업주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이걸 팔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지 맘대로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는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주택이니까 국토교통부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그래서 다 줄입니다. 줄이면 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대로 공급해줘야 될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 이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이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자에게 공급해줘야 될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은 지 맘대로 공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뭐에서 정한 대로? 부령. 무슨 령이요? 부령에서 정하는 대로 공급을 해줘야 될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이렇게 건설한 주택을 부령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을 한다면 이 사업주체에게 지금 이 주택을 건설할 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알죠?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원활하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이 사업주체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혜택이 뭐냐면 미리 입주자를 모집할 수가 있어요.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입주자를 미리 모집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어차피 건설된 주택은 불용에서 정하는 대로 공급을 해줄 테니까. 됐어요? 선분양을 해서 그 돈을 갖고서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옆 페이지 보시면 자, 뭐가 나와요? 입주자 모집이라는 거 나오죠? 그 옆에다가 써놓으면 돼요. 사업주체에게 부여된 혜택이야. 됐나요? 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뭘 받고요? 승인. 주택에 동그라미 치고 승인. 복리시설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하라고요? 신고. 복리시설에 줄 거놓고 신고에다 줄 거놓으면 되는 거야. 됐죠? 다만 공적사업 주체는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입주자를 모집할 때 승인이나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것도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받아야 합니다. O예요? X예요? X예요. 됐어요? 지방공사가 복리시설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O예요? X예요? X. 공적사업 주체는 안 된다고요. 됐어요? 공적사업 주체는 승인이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됐어요? 자,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밑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거 나오죠? 이거는 이거예요. 지금 불용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이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택을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자들이 부자인 사람도 있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돈이 별로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애써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을 딱 건설했는데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평당 얼마 해갖고 뭐 몇 평 그러면 기본이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국민들이 그 주택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의 상한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인데, 과거에는요 어떻게 했었냐면 무조건 되고 건설회사한테 분양가 상한제를 정해놓고, 야 니네들이 건설하는 주택은 이 가격을 넘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 분양가를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좋아요, 후져요?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이상한 자재 써갖고 건축물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주택의 질이 떨어져서 국민들이 그걸 분양받아봤자 싼 게 비지떡이라고 만족감이 크더라 작더라?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왜 주택가 분양가가 높은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토지가 좀 좁다 보니까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이 대지를 확보하는데 건설회사 쪽이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대지 확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다 건축물을 지으니까 평당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착안해서,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 건설회사들에게, 등록사업자에게 대지를 좀 싼 값에 공급을 해주면, 싼 값에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좋은 주택을 건설하면 대지 구입 비용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해서 만들어진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에요. 됐어요? 자, 이제 설명 끝났으니까 갑니다.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하는데 1번이 중요해요. 기억번. 공공택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박스 쳐놓고 자 옆에다 써놓습니다. 공적 시행자 이렇게 공적 시행자 공적 시행자 그 다음에 수용 방식 무슨 방식이요? 그러면 공적 시행자가 수용 방식이다. 수용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사업이다? 공익 사업이다. 이거 우리 수용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쵸? 예. 수용 방식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이거예요. 이게 공공택지예요. 공택지 됐나요? 자, 공공택지라는 게 뭡니까? 공적인 시행자가 수용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택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들에게 싸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어디에서?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해 줄 테니까 네가 이거 공급받아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한 주택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줘라. 됐어요? 그래, 그 주택을 뭐라고 한다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가 나오는 거죠?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예요. 그럼 원래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야죠. 근데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에다가 아주 고급진 아파트들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는 돈 있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은 갖고 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되게 높은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 아니, 우리도 저런 고급진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그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는 못 가지 않습니까? 뭐 부자들만 위해서 주택 짓습니까? 막 이러니까. 됐어요? 그런 곳에서 이런 사회적 위화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인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 있어서 되게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도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건설돼서 공급되는 주택도 다 뭘 받으라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됐나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이 지정해요. 국장이. 됐어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됐나요? 자, 그래서 공공택지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지정된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사업주체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고 한다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자, 밑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는 거 나오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업주체에게 엄청난 혜택을 하나 줬다 그랬죠. 사업주체에게 미리미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모든 사업주체들은 입주자를 미리 모집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작성해서 그게 주택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뭘 받으라 그랬어요? 승인. 그러면 승인을 신청해요? 안 해요? 해요. 이렇게. 그래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이 승인받은 이 공고안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버립니다. 아직 주택 건설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인받은 공고안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버려요. 자, 이러한 주택 앞으로 건설할 건데 여기에 이 주택 갖고 싶은 사람 분양 신청하세요.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고 나면 이제 이 계획안을 갖고서 입주자들을 미리 모집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면 계약금 받겠죠? 중도금 같은 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됐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업주체가 계획된 주택을 건설합니다. 건설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건설된 주택을 이 미리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나중에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사업주체가 이런 거죠. 지금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대지에 뭐를 확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주택을 건설하려고 있는 대지도 누구 명의로? 사업주체 명의로. 다른 사람들의 토지였었는데 사업주체가 다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주체 명의로 뭐가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최초로 주택을 뭐 했어요? 건설을 했어요. 새로 생긴 거죠? 그러면 이 건설이 되면 이것도 이 주택도 누구 명의로? 사업주체 명의로 처음에 뭐를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겠죠. 등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처음에 원시 취득했을 때 소유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사업주체가 처음에는 주택 건설할 때 돈 마련하려고 입주자 미리 모집을 해서 그 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인기가 좋았나 봐요.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다 보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거 팔아서 돈 벌 게 아니라 지금 돈 많으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몸이 우간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받고 그 사업주체가 우간다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믿고 했던 사람들, 입주 예정자들은 진짜 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겠죠. 그러니까 사업주체에게 미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혜택을 줬다면 이 혜택에 따른 너에게 또 하나의 뭐를 주는 거예요?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 의무가 뭐냐면 자, 대지 주택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네 명의로 되어 있는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첫 번째 담보권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담보권 설정해 하지마. 두 번째 용의권 설정해 하지마. 세 번째 매매나 증여 등으로 그거를 처분할 생각해 하지마. 이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옆에다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사업 주체의 의무 써놓으면 되죠. 됐나요? 아까 입주자 모집 옆에다는 뭐라고 썼어요? 혜택이라고 써놨고,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은 사업 주체의 의무죠. 됐나요? 자, 갑니다.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줄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적어놓으셨어요? 근데 주택조합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죠. 조합원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됐나요? 자, 입주 예정자가 줄거놓으면 돼요.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언제냐? 사업 주체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입니다. 그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딱 줄거놓고, 그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1번 담보권 설정할 수 없고요, 2번 용의권 설정할 수 없고요, 3번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만약에 이렇게 주택을 다 건설했다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한테 언제부터 입주하세요? 알려주는 게 입주 가능일이죠? 그날이 언제냐? 입주 예정자 명의로, 입주 예정자 명의로 사업주체로 돼 있던 걸 입주 예정자 명의로 뭐 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겠죠.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 요 기간 동안에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는 대지 주택에 대해서 됐나요? 담보권, 용의권 처분하는 행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에요. 됐나요? 좋아요. 그거 알면 돼요. 그러면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무슨 등기하라고요? 부기 등기하는 거예요. 사업주체는 무슨 등기해야 돼요? 부기 등기. 그래서 대지라면 뭐라면요? 대지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이 대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권, 용의권 처분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뭐 해놓으라는 거예요? 부기 등기하고. 됐어요? 자, 건설된 주택이라면 사업주체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있죠? 이때 이 재산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담보권, 용의권 처분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 등기해라. 됐어요? 대지 동그라미 치고요. 주택건설 대지 동그라미 치고,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건설된 주택이라면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에 동그라미 치고요.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기 등기는 앞자 따서 외웁니다. 대입주보예요. 대지라면 입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이라면 보존 등기와 동시에 대입주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예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어차피 주택의 공급은 뭐에서 정한 대로 불령에서 정하는 이 자격이 있는 이 자가가 주택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자가,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꾸며서 자격을 취득해서 주택을 공급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자가 공급을 받았는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자가 그것을 팔면 된다, 안 된다? 팔고 사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고.
팔고 사는 걸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중개하기 위해서 광고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자가 가져가야지. 이자가 아닌 자가 가져가면 공급 질서가 문란해져서 투기가 생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갑니다.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만 상속과 저당은 뭐 된다는 거예요? 제외. 거기에다 또 박스를 빵 쳐놔야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볼까요? 부력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춰서 이제 제가 뭐 주택 청약 종합저축 1순위라서 분양 신청을 했는데 딱 당첨이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깨꼬닥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자격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가져가겠죠? 이거는 공급질서 교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이번에는 이 자격을 제가 취득을 했어요. 근데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한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저 강의 들어보면서 제 얼굴 알잖아요. 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5천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뭐라 그래요? 뭘 한다고 5천만 원을, 당신 뭘 믿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기한테, 야, 나 5천만 원 필요한데 너 5천만 원만 빌려줄래?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는 거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천만 원을 은행에다가 이거를 담보 맡기고, 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내가 돈 필요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격 담보 맡기고 5천만 원 꾼 거죠? 공급질서 교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과 저당은 제외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됐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규제를 받습니까? 기역번, 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그럼 이건 어느 조합원이겠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역하고 직장 주택 조합원의 지위는 설립 인가를 받으면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 됐어요? 그 사이에 이 지위를 팔아먹었어요.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됐어요? 여기에서 걸리잖아요. 그럼 그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고. 됐나요? 만약에 그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뭐 할 수 있고요? 취소할 수 있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투기 조장했다는 것 때문에 아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됐나요? 두 번째는 주택 상환사채라는 거 나오죠? 여기 보세요. 요것도 하나 설명해 주면, 자, 이제 이거 지우면 되겠죠? 지워도 되겠죠, 이거? 좋아요. 보세요. 지금 등록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해요. 대지의 소유권도 확보해서.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 사업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자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이자들이 좀 더 주택건설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됐나요? 자, 정책적으로 이자에게 자금, 주택건설 자금 있죠? 자금을 지원하는 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자에게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등록사업자는요, 이 주택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상환사채라는 걸, 뭐라는 걸요? 주택 상환사채라는 걸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으로 상환해 주겠다라는 걸 약속하고 이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 받아내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입한 자들은 사채를 매입한 자들은 돈 주고 현금 주고 매입하지만 받을 때는 뭐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자가 건설한 주택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채라고요? 주택 상환 사채. 그러니까 이거를 발행하면 건설 자금을 조금이나마 모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등록사업자는 사인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얘는 믿을 수 없으니까 김영식 증권으로 해요. 무슨 증권이요? 무슨 증권이요? 그래서 이자가 이 주택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뭡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된 주택을 주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증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아무에게나 자격이 없는 자가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이자만 가져가라. 양도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택 상환사채도 공급질서 교란 금지 증서가 되더라.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증서는 아시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같은 거 있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주 딱지라 그래요. 딱지. 뭐라고요? 입주 딱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부동산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딱지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입주 딱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건설된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입증하는 증서. 이게 입주 딱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사고 팔고 자격이 없는 자가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만 상속과 저당은 뭐 된다고요? 제외되고요. 됐죠? 자, 근데 이거를 위반했어요. 위반하면 지위는 뭐로 하고요? 무효로 할 수 있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은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여기까지 안 걸리고 분양받아서 살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환매할 수 있어요. 환매해버려요. 환매. 그러면 사업주체가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한 자에게 지급했을 때 당연히 사업주체가 당의 주택을 뭐 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매한다. 환매했으면 거기에 있는 입주자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순순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면 나가라고 명령 내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퇴거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4번 써놓으세요. 4번 33이요. 3의 3.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하여튼 공법화에서 투기와 관련된 걸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3. 첫날 해줬는데. 그쵸? 뭐 기억하겠어요? 10분 전에 한 것도 기억 못 하는데. 기대는 안 합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또 넘겨봐요. 투기가열지구라는 거 나오죠? 투기가열지구 나오는데 지금 현재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근데 의미만 압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하고 시도지사. 줄거놓고 알아두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왜 지정한대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거기다 줄거놓으면 되고요.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투기가열지구는 누가 지정할 수 있다고요? 국장하고 시도지사. 왜 지정한다고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장관님 지정할 수 있죠?
장관님이 지정하시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해야 되고요. 자,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국장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협의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협의. 그거 바꿔놓으면 또 틀리더라고. 아유, 진짜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좋아요. 특이가열지구 그 정도에서만 알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전매 제한이에요. 전매 제한 받는 거 갑니다. 1번 투기가열지구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줄급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됐어요? 그러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뭐라고 얘기해요? 분양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됐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기가열지구에서는 건설된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건설되어 있는 주택은 이미 전매 제한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오로지 뭐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분양권만 전매 제한 대상이다. 그거 하나 알으라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에다 줄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주택 자체도 전매 제한을 받고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전매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주택뿐만이 아니라 분양권도 전매 제한 대상이다. 비교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수도권 가밀 억제 권역, 거기다 줄으시고. 수도권 가밀 억제 권역이라면 무조건 내고 전매 제한 받아요. 됐나요?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다 함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전매 제한이죠. 주로 10년 범위 이내에서,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투기가열지구에서는 주택은, 건설된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하고 분양권 자체도 전매 제한 대상이고, 수도권 가밀 억제 권역이라면 무조건 내고 전매 제한 대상이 되더라. 됐나요?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4번이에요. 전매 제한의 제외죠. 그러면 얘는 전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옆에다 써놓습니다. 사업 주체의 동의.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요, 전매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세대원 전원, 전원의 동그라미를 빵 치시고요. 꼭 세대원 전원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도권 이외의 시군으로 이전할 때 이렇게 돼 있죠? 됐죠? 그 위에다 써놓으세요. 생업상의 사정. 이렇게. 생업상의 사정으로 수도권 이외의 시군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때는 전매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 생업상의 사정이라는 게 뭐 직장 생활하는 것 때문에, 학교 생활하는 것 때문에, 또는 결혼해서 너무 몸이 아파서 부상 치료하니라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이외의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전매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됐어요? 두 번째는 상속주택으로 이전이에요. 누가요?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가거나, 또는 전원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 있죠? 이럴 때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금 배운 세대원 전원은요, 공법 어디나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예요.
그래서 세대원 전환 세 가지 있죠? 꼭 알아두세요. 줄줄이에요.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슬기가 투기가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갖고 있어요. 제가요, 슬기가 갖고 있는데, 슬기가 지금 돈이 되게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어서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거는 전매 제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팔아먹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슬기가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뭐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냐면 서울특별시나 여기에 사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어디요? 부산에 사는 사람, 광주에 사는 사람 있죠? 아무나 한 명 만나서 결혼을 해갖고 네가 글로 내려가! 됐어요? 그러면 전매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첫 번째 수도권 이외의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슬기가 갖고 있는 투기가열 지구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업주체가 동의해 준단 말이에요. 됐어요? 근데 슬기 얼굴을 보세요. 결혼할 수 있겠어요? 네,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 그냥 아파. 막 팔다리에 다 깁스를 해. 됐어요? 그래 놓고 저기 다른 데로 그 아랫지방으로 요양하러 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나요? 단 이렇게 해서 하려면 정형외과 의사, 친한 의사가 있어야 돼. 짜가로 깁스도 하고 진단서도 끊어줘야 되니까. 그런 인맥이 있어? 없어? 그것도 없어? 아휴, 그냥 갖고 있어.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번에는요, 우리 아버님이 서울특별시에 살고 계셨어요. 어디에 살고 계셨다고요? 서울특별시에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계셨어요. 들어보셨나? 청와대라고? 농담입니다. 거기 살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뭐 했다고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님이 갖고 있는 주택 제가 상속받잖아요. 그쵸? 그 주택으로 우리 식구가 다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전매 제한 대상에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어도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할 때는 그게 수도권에 있든 어디에 있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매할 수 있어요?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내 건데 내 맘대로 팔아먹을 수 없는 더러운 세상 같으니라고 뜨자 그래갖고 세대원 전원이 어디 가면요? 해외에 이민 가거나. 근데 해외에 이민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세대원 전원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잖아요. 그거 입증하면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줄줄이니까 꼭 알아두시라고. 됐나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상환사채 이거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죠? 됐어요? 근데 세대원 전원이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는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되고 어디다 다 써먹는 거라고요.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때는 이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가거나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도 이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줄줄이라는 얘기가 그거 하나 알아두면 아무데나 어떤 곳이나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 팔 수가 없습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단 세대원 전원이 생업상의 사정으로 됐어요? 다른 시군으로 이사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합니다. 해외에 이민 갑니다. 그럼 무조건 내가 팔아먹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줄줄이니까 이 세 가지 꼭 알고요. 그 밑에 보면 배우자에게 이전 이렇게 돼 있죠? 배우자에 동그라미 쳐놓고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도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혼이에요. 이혼하면 배우자도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네, 나쁜 여자 같으니라고.
하여튼 이혼 사유의 90%는 여자 잘못이에요. 왜요? 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예. 천사인 줄 알았더니 살아보면 악마야, 악마. 하여튼. 짜증나 죽겠어요, 저. 아, 그래서 정 짜증나갖고 이혼했는데 위자료로 지금 전매 제한되는 거 준다는 얘기죠? 예. 아우, 왜 이런 걸 주는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가. 짜증나게. 아, 나 진짜 하여튼. 아, 요즘 젊은 아이들 되게 무섭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남녀 관계가 되게 평등해요. 나도 집안일 할 테니까 너도 집안일 해. 나도 일할 테니까 너도 나가서 일해. 모든 게 이래요. 그래갖고 네가 번 돈은 네가 관리하고 내가 번 돈은 내가 관리해. 막 이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아싸라더라고요. 그래놓고 결혼을 딱 하다가 헤어져. 금세 헤어져요. 아주 그냥 사랑도 뜨겁게 짧고 굵게 이혼도 확 그냥. 그럴 때도 이렇게 네가 관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헤어질 때도 별로 아쉬운 게 없는 거야. 요즘 친구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때는 안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 때는 그냥 결혼하면 집안일은 여자가 하고 남자는 바깥일 하고. 그쵸? 더군다나 우리 강씨 같은 경우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맞아 죽어요. 저는 여태껏 부엌에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 집에 가갖고 집에서 뭘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이런 거요. 예. 그러면 뭐 다 갖다 줬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 집 쪽에 좀 친척 쪽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겸상을 못 해요. 근데 저는 겸상했어요. 그분하고. 예,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겸상하고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 남자가 먹는 상, 여자가 먹는 상 서로 달라요. 그리고 여자들은 절대 복종해야 돼요. 강씨들이 그래요. 그래서 강씨들하고 사는 여자분들은 되게 불행한 여자들 많아요. 대신 강씨들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고려해 주는 편이에요. 힘들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강씨들은 이혼 잘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은 완전 바람둥이. 강씨는 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혼하는데 왜 그거를 배우자에게 주냐고. 알아서 살아야지. 지가 잘못해서 집 나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죽했으면 이혼하겠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혼 같은 거 웬만해서는 하지 마세요. 예. 근데 그 옆에 일부 동그라미 치시고 일부를 증여하는 거죠. 일부를 뭐 하는 거예요? 증여. 일부를 증여. 한번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 제한 받잖아요. 주택뿐만이 아니라 분양권도 전매 제한 받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제가 받았을 때 제 명의로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명의로요? 제 명의로 했을 거 아니에요? 강씨니까. 그쵸? 제 명의로 딱 그래서 제 거였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밥을 잘 안 줘요. 그래서 왜 밥 안 주냐 그랬더니 아 됐어.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밥을 안 줘? 그랬더니 아 됐다고요. 왜 그래? 아 됐어. 뭐 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해놓으니까 삐졌구나. 그래서 이제 제 재산을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로 가는 거예요. 그분, 이렇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공동명의로 모든 걸 만들어 놓는 거 있죠? 이게 일부를 증여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증여는 배우자에게 얼마를 증여할 때 일부를 증여할 때는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배우자와 관련된 거. 이혼은 그냥 이전하는 거고 증여를 하려면 일부를 증여할 때만 전매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다 지우면 다 지우고 뭐 이 정도 알면 돼요. 그래서
주택법은 일단 이 정도 알아두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밑에 보면 건축법과 주택법의 비교 나오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건축법하고 오늘 배운 주택법이 건축물하고 관련된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이따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